이러한 최소한 경제 제재 플러스 정치 군사적인 또는 정치 외교적인 선언 이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북미가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 정상회담 직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추가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차례 정도 실무회담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한 차례 내에서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한다 한다면 최소한 다음 한 차례 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엔 큰 성과가 날 것이다. 예. 그래서 뭔가 합의가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경제 제재 해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인락사무소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것들을 줄듯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뭔가 이번에는 양보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물론 영변 핵시설의 이제 폐기 플러스 알파 이 정도는 아마 북한이 이번에 내놓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의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끝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그 공동선언문에 대한 그 문안 작성이 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측 대표가 만나가지고 어떤 문안으로 발표할 건지 그런 이제 정도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며칠이라도 이 실무자들은 합의문 도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미 회담에 앞서서 국빈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북한이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한 별도 점검에 또 나섰습니다. 일단은 25일에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이 있을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 시간에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후가 될 것이다. 북한 베트남 정상회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 베트남 정상회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베트남 개혁 개방을 자기는 조금 담고 싶다. 그걸 배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작년 4월 27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 모델을 자기는 좋아한다. 중국 모델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개혁 개방, 즉 도이모이 이걸 성공을 했느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이고 베트남의 정상은 역시 이제 병 주석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지 않을까 싶고 이걸 통해서 역시 이제 전통적인 북한과 베트남 관계가 복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베트남은 식량 대국입니다. 700만 톤 수출을 하는데 그래서 북미 회담이 잘 되면은 경제적 지원에도 베트남이 앞장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또 베트남이 이제 경제 시설을 여러 가지 시찰을 할 텐데 보도가 나온 게 김창선 부장이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주변을 시찰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공장을 간다면 정말 파격 행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창선 부장이 그 바쁜 일정 중에 하필 여기를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삼성전자가 북한에 투자해 주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오매불망. 오매불망 바라는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지금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굉장히 그걸 바랬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회사들만 들어와서 뭐가 되겠느냐. 큰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또 남북 경제인들을 평양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바랬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제 베트남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를 방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 또 앞으로 만약에 잘 되면 삼성전자가 좀 우선적으로 북한에 좀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기를 시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창선이는 이제 하이퐁이라든가 하롱베이도 갔거든요. 이게 모두 다 베트남 개혁 개방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반드시 이 개혁 개방의 현장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이 이제
8일이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베트남 현지의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관광이나 투자에 대한 베트남의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져가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베트남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 예.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긍심이 높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이 알려지고 베트남의 좋은 면들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계에 뭐 수천 명의 기자들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모여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베트남의 역사라든가 경제 개혁 개방의 실태라든가 이런 모든 좋은 면들이 많이 보도가 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베트남의 국제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그러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베트남 경제는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좀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도 네.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좀 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과 우리나라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베트남 이렇게 삼각협력을 하는 어느 정도의 발판의 토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베트남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동남아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을 거쳐야 됩니다. 베트남은 여기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베트남에 가서 보면은 예. 굉장히 대국입니다. 1억의 인구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존 자원이 굉장히 많고 석유도 나오고 그런 나라고 또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강국이었습니다. 물론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도 강국이었습니다만은 베트남은 모든 대국과 싸워서 이긴 그런 굉장히 자긍심이 큰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고 또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으로서도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따라서 잘만 된다고 한다면 남북한 상생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예. 베트남을 중심축으로 해서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즉 베트남에 우리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트남으로서는 제1 투자국이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약 한 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설립된 수많은 우리 한국 공장에 북한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잘 되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 3국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이 여기에 탄생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교민들도 아주 또 신이 났어요. 그래서 거리 환영도 한다, 뭐 프랭카드도 붙인다, 예. 뭐 그렇게 지금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대사관은 당연히 지금 예. 호떡집에 불났죠.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네, 네. 자, 북미 정상회담 둘러싼 미국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뭐 서두를 것 없다 이런 속도 조절론을 조금씩은 내비치면서 어느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발언 배경 그리고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단지 그 테스팅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관심이 없다. 예.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눈높이를 낮춘. 예, 그러한 뉘앙스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특히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 동결하는 것만 약속을 해도 우리로서는 큰 성공이다. 그런 투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워낙 기대가 높아지면은 이번에 반드시 비핵화가 될 거야.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마치 작년에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예.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포해오 장관이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았죠. 그래서 예. 이번에는 아주 그 최소 수준의 기대를 내주고 좀 더 많은 성과를 얻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봐라 나는 큰 성공을 거뒀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인지 정말로 자기는 핵 뭐 동결 보유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핵무기만 더 생산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건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좀 기대치를 좀 낮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이룸으로써 자기의 성과를
크게 부각시키려는 그러한 전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또 협상 카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어. 우리는 제재를 계속 할 거야. 예. 제재를 계속하면 당신들이 아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쉬운 사람이 샘파듯이 당신들이 핵 신고라든가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그걸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 카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자, 북미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이제 중재자를 자임한 우리 정부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요. 뭐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 전해주시면서 우리 정부의 과제 이 시점에서 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역시 예. 이제 한미 공조가 중요하겠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예. 철저히 공조를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도 가능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많은 이거 힘을 써주고 특히 이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예.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쨌거나 이 동력이 상실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팽이가 계속 돌아가도록 채찍질 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북미 관계가 계속 잘 돌아가도록 우리는 한미 공조, 남북 공조를 잘해서 이 판이 깨지지 않도록 이 현상이 타파되지 않도록 예.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